예, 전남 여술 김혜재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이정 원장님. 네.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그 구매조건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네. 이 구매조건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중소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처가 일방적으로 구매를 거부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이로 인한 이 피해만 해도 4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구매 미행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2016년에 30건에서 2020년에 66건으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 미행 사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개발품의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도 있고 교체 판매 주기가 미도래했다. 개발 제품 수요 감소. 이 대부분 이것들이 전부 수요처의 사정 변경이나 판단 오류 때문에 계약이 미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네. 이 계약 파기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이 몇 건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몇 건이나 돼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3건 예? 과제 포기 관련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 3건으로 지금. 3건. 네. 지금 이 2020년에 66건인데 그 3건밖에 안 되고요. 법률 자문 같은 거는 해주고 계시나요? 이 피해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하소연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뭘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수요처와 그다음에 아니 뭐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장에서는 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지금 주선도 하고 이 그야말로 조건부 아닙니까? 조건부 구매조건부라고 구매조건부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기업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을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수요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정원이 이 책임기관으로서 중기부와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구매조건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예, 그 네, 방법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님하고 기술보증기금 김정호 이사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좀 중기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PPT 띄워주시죠. 이 기재부에서 지금 내려온 거를 보면은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 제시를 했어요. 인력을 1.5% 정도 감축을 하고 예산을 10% 정도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일률적인 기준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 김학도 이사장님. 네. 저런 혁신안이 기관이나 기관별 어떤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혁신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신규 채용 규모 감소를 최소화해서 인위적 구조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기관별로 정말 어떻게 되는지 파악 없이 중진공이나 소진공은 정원이 지금 3% 지금 감축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또 3%, 업무추진비는 10%, 내년도 예산 10%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무조건 그리 따를 일이 아니고 정말 기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종호 이사장님. 네. 신규 채용 인원이 작년 대비 31.5%나 감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좀 취업 절벽에 내몰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렇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특히 산하기관은 힘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기준 주고 해라 그러면은 그 위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건이나 특성 고려된 네, 간단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채용 규모는 일단 혁신 계획 수립에 앞서서 저희들 이제 기관 정원 소요, 그다음 퇴직 인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짠 계획입니다.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일률적인 뭐 감축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작년 대비 31%는 분명합니다만은 그 전년도에는 또 저희들 70여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기관 개혁하고 별도로 신규 채용 부분들은 어쨌든 청년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김혜재 의원님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신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여술 김혜재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이정 원장님. 네. 그 스마트 공장 예산 집행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2,005억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 예산, 이 정책은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중요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고, 성과나 이 효과도 좋아서 현장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안 좋죠? 축소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스마트 공장 관련 시장이 이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 기업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전번에 이제 그 중기부 국감에서도 이영 장관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하튼 좀 복원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네. 이제 집행 기관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 예산이 꼭 내년에 복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PPT 열심히 한번 보시죠. 이 스마트하지 않은 여수 국가산단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가 이 여수 을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지원이 쭉 많이 됐는데 여수는 지금 지원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꼴등이에요. 이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이 다 돼서 굉장히 지금 노후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지금 안전망 강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예산이 지금 전체 스마트 산단 중에서 이 꼴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비수도권에 대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그 원장님 이게 이제 수도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산단입니다. 오래됐고 큰 산단이에요. 이 다음에 이 예산 확보가 되면은 여수 국가산단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다음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학도 이사장님. 네. 청년 내일 채움공제 이 예산이 지금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폐지될 것 같아요. 이 예산, 이 정책 집행에 대해서 중진공에서는 사업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 청년 재직도 내일 체험 공제 플러스 예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하고 이번에 지금 일몰로 폐지가 되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지요? 가입 기간 또 저 부담 비율 뭐 최종 적립 금액 뭐 이런 차이가 이사장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청년 도약 계좌 이건 중소기업 재직 제한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큰 차이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그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금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대책 마련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이제 도약 계좌와 저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플러스는 같이 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내일 체험 공제 플러스를 조금 좀 개편하고 예산을 좀 더 확대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진공에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7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15,000명을 지금 55,000명이 사라지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들 정말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근로자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